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부의 대물림을 앞장서서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이 넘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용옥 기자입니다. 서울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115평에 7차선 대로변에 있어 시세가 35억에서 많게는 50억에 달합니다. 평당 5천이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만 13세의 딸, 그리고 처남으로 추정되는 장모 씨입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2년 전 이 건물의 지분 4분의 1을 넘겨받았습니다. 시가로 8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증여자는 홍 후보자의 장모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프고 해가지고 사업에 넘어갔다고 얘기해서 관리를 그대로 딸이 관리자고. 홍 후보자의 지난해 재산 신고를 보면 중학생 딸은 빌딩 지분 8억 6천만 원과 예금 1,600만 원 등 재산이 총 9억 원에 달합니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3년 국감 때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라고 비판하면서 증여세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부의 대물림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증여 경위를 듣기 위해 홍 후보자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용국입니다. 자, 이번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재산 논란이 불거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논란 이후에 한 상당 기간 고심 끝에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번에 불거진 논란은 2004년생 지금 중학생 딸에게 그 당시 그 평가로 한 8억 6,500만 원쯤 되는 9억 원 가까운 상가 건물의 지분이 이미 증여가 돼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한 2학년쯤의 미성년자가 이렇게 한 9억 가까운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일 겁니다. 그렇죠. 이 홍종학 그 후보자는 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도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해 온 거 맞습니다. 보아하니 이 상황은 그 외할머니가 아마 딸한테 직접 증여한 것 같은데 소위 이게 세대 생략 증여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건너뛰어서 바로 거죠. 증여하면 두 번 낼 증여세나 취득세 등을 한 번 내니까 물론 거기 조금 할증이 붙긴 합니다만 예. 세금의 절약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 딸에게 좀 상당하게 그 상가 지분을 증여한, 그래서 아마 이건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세금을 다 냈으니 문제 없다라고 이제 반론을 펴지만 그렇습니다. 세금 다 내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꼭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국민의 감정이라든지 평소 본인의 주장 등을 한번 다시 견주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부의 대물림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재벌은 암세포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두 분은 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보도된 정황을 보면 예. 이제 그 이 홍 후보자의 장모님이 그렇죠. 조금 이제 병을 앓고 나서 이제 재산을 좀 이렇게 미리 좀 증여하는 걸로 해서 그 홍 후보자의 부인이 4분의 1, 홍 후보자 부인의 언니가 2분의 1, 그리고 홍 후보자의 딸이 4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증여가 됐고 그것에 따른 세금을 합법적으로 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 부장 설명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차원의 다른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첫째는 예. 지금 저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홍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재벌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해온 참여형 지식인이었는데 예. 정작 자신의 가족은 대물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게 뭐 심각하게 이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겠는가, 이 점은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홍종학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재벌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을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직무에 임명이 됐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네. 뭐 좀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이 국민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사나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뭐 무슨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이런 말들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사례로 홍종학 후보자가 거론될 수도 있겠다. 저는 홍종학 후보자를 개인적으로도 좀 알아서 예. 이분이 평생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이렇게 좀 자기 활동을 해왔다. 국회의원 할 때도 자기 소신을 굽힌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과하게 나간 부분까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막상 자신의 청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는 저는 정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자신의 심경도 밝히고 좀 설명도 구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검증을 할 때 이 정도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검증이 대상이 되고 잘 들여다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는 거는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아니었을까요? 네, 이게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고 사실 이게 그 부의 대물림, 그러니까 재벌의 어떤 편법 승계와 마치 이제 그 홍종학 의원이 이 딸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증여를 받은 것과 같은 문제인 것처럼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예. 재벌의 어떤 편법 승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재벌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 자체가 주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지고 전체 대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 대기업의 뭐 계열사나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하는 형식으로 뭐 친인척들에게 뭔가 이게 특혜성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부를 키우는 그러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일반인들의 어떤 부의 대물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증여세의 이런 부분이 현행 수준에 비춰봤을 때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를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본인이 부자이거나 부자이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홍종학 전 의원이 뭐 법에서 정한 세금을 다 냈다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이 과연 가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의문부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유 내가 이렇게 증여해줄 못해서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좀 전에 드네요. 김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제가 아주 작은 반론을 하면 예, 그러니까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제기했던 게 뭐 재벌이 편법으로 아주 작은 지분으로 그 전체 기업을 뭐 그렇죠. 빌려받고 이런 문제 제기도 물론 했을지 모르겠으나 현역 의원 시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013년에 과다한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하게 돈이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딸 세대로 가는 그 액수가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 근로의욕이 꺾이니 문제다. 그러면서 증여세나 상속세 세율을 좀 높이자 이런 주장하지 뭐 않았습니까? 제어 수단이라는 게 아마 그런 얘기를 포함했을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꽤 많은 돈이 상속 증여되는 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건전한 근로욕을 꺾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일이 사실은 홍정 후보자의 장모님과 딸 사이에 일어났다. 이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면 예. 도덕적인 어떤 비난을 가하려고 한다면 홍종학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좀 탈루했다든가 아니면은 좀 절세를 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어떤 승계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뭐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소신 발언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개혁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발언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본인의 어떤 재산을 또 물려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어떤 장모의 그 재산을 손녀에게 본인의 딸에게 물려준 거를 그리고 그것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물려준 거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행법에서 이거를 도덕적으로 비난을 가한다는 거는 저는 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홍종학 후보자한테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 자기가 그 대물림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그 참여형 지식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모님이 이렇게 해서 건강상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주장해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뭔가 좀 안 맞는다고 하는 느낌은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렇다면
저는 뭐 그 처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이나 딸의 경우에는 그런 구중에 얼마라도 좀 모아서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예. 하는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주장과 언행이 좀 일치되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너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미담까지는 예.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했었으면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여러 채 가지면은 뭐 좀 힘들게 하겠다. 예. 했는데 막상 청와대의 수석들부터 해서 집이 여러 채라고 하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정학 후보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통과는 되겠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 부의 대물림을 그렇게 비판해온 사람들도 막상 보니까 부의 대물림 따로 하고 있더라. 예. 라고 하는 국민의 아주 악화될 수 있는 그 감정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어쨌든 통과만 되면 된다. 개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이 국민 감정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여러 번 거듭되고 있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들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똑같은 행위지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통과는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이 법 감정에는 확실히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부의 대물림을 앞장서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이 넘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용옥 기자입니다. 서울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115평에 7차선 대로변에 있어 시세가 35억에서 많게는 50억에 달합니다. 평당 5천이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만 13세의 딸 그리고 처남으로 추정되는 장모 씨입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2년 전 이 건물의 지분 4분의 1을 넘겨받았습니다. 시가로 8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증여자는 홍 후보자의 장모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프고 해가지고 사업에 넘어갔다고 얘기해서 딸이 와서 관리를 그대로 딸이 관리자는 거예요. 홍 후보자의 지난해 재산 신고를 보면 중학생 딸은 빌딩 지분 8억 6천만 원과 예금 1,600만 원 등 재산이 총 9억 원에 달합니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3년 국감 때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라고 비판하면서 증여세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부의 대물림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증여 경위를 듣기 위해 홍 후보자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용국입니다. 자, 이번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재산 논란이 불거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논란 이후에 한 상당 기간 고심 끝에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번에 불거진 논란은 2004년생 지금 중학생 딸에게 그 당시 그 평가로 한 8억 6,500만 원쯤 되는 9억 원 가까운 상가 건물의 지분이 이미 증여가 돼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한 2학년쯤의 미성년자가 이렇게 한 9억 가까운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일 겁니다. 그렇죠. 이 홍종학 그 후보자는 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도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해 온 거 맞습니다. 보아하니 이 상황은 그 외할머니가 아마 딸한테 직접 증여한 것 같은데 소위 이게 세대 생략 증여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건너뛰어서 건너뛴 바로 거죠. 증여하면 두 번 낼 증여세나 취득세 등을 한 번 내니까 물론 거기 조금 할증이 붙긴 합니다만 예. 세금의 절약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 딸에게 좀 상당하게 그 상가 지분을 증여한 그래서 아마 이건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세금을 다 냈으니 문제 없다라고 이제 반론을 펴지만 그렇습니다. 세금 다 내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꼭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국민의 감정이라든지 평소 본인의 주장 등을 한번 다시 견주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부의 대물림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재벌은 암세포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두 분은 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보도된 정황을 보면 예. 이제 그 이 홍 후보자의 장모님이 그렇죠. 조금 이제 병을 앓고 나서 이제 재산을